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의 상승장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 질주 초읽기다. 미 대선 지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제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두 번째, 매 4분기마다 연말이 될수록 위험 자산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뭐 이거 산타랠리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비트가 오를 것 같다. 자, 비트가 오르면 알트도 바로 따라서 오를까요? 시차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지표를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점유율을 꼭 살펴보자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상승세에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격이 다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지금 뭐 거의 60%다 왔거든요. 61%, 62%, 63% 심지어 올랐는데 이 60% 전후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자, 이 얘기는 알트코인은 별로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해 줘야 비로소 알트가 천천히 회복이 되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나중이죠. 막 폭등을 하고 전 세계가 글로벌 포머에 이제 그 코인 투자 다 이렇게 몰려들 때는 특히 알트는요. 마지막 불꽃이 굉장히 화려한 과거의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비트코인이요. 과거에도 뭐 순간적으로 처음에 막 치고 혼자 갑니다. 그 다음에 갔던 친구가 보통 이더리움이었고요. 그 다음 뭐 솔라나다, 뭐 카르다노다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비트코인으로 이걸로는 큰 돈 못 벌겠는데 재미없어질 때 그때 알트코인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었죠. 저는 이 비슷한 현상이 이번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굉장히 큰 돈, 이게 뭐 지난 15일 이후 최대 규모가 또 왔고요. 4거래일 연속 순유입. 뭐 하루 기준 뭐 6천억, 7천억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블랙록 ETF에 가장 많이 몰렸네요. 비트코인 기대치가 사실 많이 높아진 요즘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대체 누가 가장 많이 사고 있을까요?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하죠. 기관 비트코인 수요 증가세가 개인 투자자의 2배 수준이다. 일반 개인들도 깨어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오르든 떨어지든 ETF 형태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은 거예요. 개인이건 기관이건 꾸준히 ETF를 샀다. 제가 볼 땐 스마트 머니라고 봅니다. 왜 스마트합니까? 거품 없는 가격. 뭐 이제 김프가 뭐 이제 3월 달에 한 10% 꼈지만 오르든 떨어지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했다, 쌓았다. 뭐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저는 이게 실력 있는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대다수 일반인들 뭐 하락장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끝났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분들은 절대 지금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다수 일반인은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라 뭐 코인 뭐 아직도 큰 관심 없으신 분들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아마 그때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3월 달과 달리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요. 2%도 안 됩니다. 살짝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실은 얼마 전까지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지난 3월 달 비트코인 1억 시대가 열렸다 했을 때 김프가 10% 정도 됐었죠. 지금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낮으며 시장은 과열이 없는 가벼워진 상태다. 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이 왜 관심이 이렇게 없을까요?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 부동산으로 제가 한 말씀을 뭐 비슷해요. 부동산, 코인, 주식 비슷합니다. 작년, 재작년 뭐 그때 바닥 대비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유를 뭐 전문가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각종 정부 정책 때문이다.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뭐 신혼부부 대출이다.
뭐 애 나면 뭐 대출 저리해 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집을 샀다. 물론 강남, 서울 일부 1급지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 갈아타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주택자는 여전히 중과세 부과돼서 소위 말하는 2주택자, 3주택자들은 아직 집을 사기는 굉장히 무리죠. 세 번째, 똘똘한 1주택 이것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방에서도 자녀에게 뭐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서울 아파트를 샀다. 이제 지방은 오히려 팔았고 뭐 이런 것도 쏠림 현상이 있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사실 부동산도 관심이 있어서 이분 저분 뭐 많이 봅니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는데 송희구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뭐 자산이 한 200억대라고 하는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가격이 올랐던 이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그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그 자체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22년, 23년 초 가격이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재미없을 때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많이 안 샀죠. 근데 1급지 이제 그냥 서울 강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남이 이전 최고점 대비 거의 뭐 마이너스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마이너스 한 20% 떨어졌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다렸던 수요들이 몰려서 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론 정책 탓도 있습니다. 이제 그 강남이랑은 별 관계는 없지만 가격이 1급지가 오르고 2급지가 오르고 이제 2.5급지도 같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제서야 포모 대열에 합류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제 한번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 거죠. 한 달 지났는데 2천만 원 올랐습니다. 호가가 3천만 원 올랐네요. 두 달 지나니까 5천만 원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포모입니다. 포모가 왜 일어났다고요? 그냥 가격이 올라서 일어난 겁니다. 코인은 다를까요? 이게 사실 심리거든요. 사람 마음이 떨어질 때는 손이 안 갑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물릴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코인도 그렇고요. 코인도 나중에 비트가 지금 1억이 아니라 뭐 이제 10만 달러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이 지난 3월 달 1억 500만 원을 찍었을 때 김프 뭐 10%가 넘었었고요. 지금은 9월 달, 10월 달 예를 들면 비트코인 8천 밑에서 놀았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김프가 마이너스. 김프 마이너스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중한 기회거든요. 자, 투자 심리 코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이거 우연일까요? 글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월 달 이제 비트코인 1억 시대가 열렸다 했을 때 한국이 광분을 했었고요. 전 세계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죠.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억 4천만 원 전후가 되겠죠. 이 정도 되면 전 세계가 제가 볼 때 광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7만 달러 넘었고 8만 달러, 9만 달러, 이 10만 달러 넘었다. 전 세계 보도 뭐 한두 개가 하겠습니까? 엄청 할 겁니다. 제 이제 단기적 예측으로는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뭐 올해 연말 갈수록 혹은 내년 초가 됐을 때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은 단기에 생각보다 확 몰리면서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뭐 좋아할 것도 아닌 게요. 단기 폭등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무조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폭등을 무조건 좋아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단기 상승이 나올 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십시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러면 뭐 알트에는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때,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아니고 11만, 12만, 13만 달러 갈 수도 있거든요. 단타 기회가 제가 볼 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내가 단타를 했는데 실력이 괜찮더라. 스윙 트레이드 했는데 열에 7, 8번은 내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뭐 한번 기회로 삼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난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하고 폭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트 상승이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자, 보수적인 분들은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최소입니다. 하락을 최소 6개월, 최소 12개월입니다. 뭐 길면 18개월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거의 바닥 근처, 뭐 최소 무릎 아래가 됐을 때 전체 이제 팔고 시장을 잠깐 떠날 것을 고려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봤더니 59.72%. 정말 뭐 이제 거의 60,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뭐 62, 63까지도 지금 오를 기세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 있으면 알트 시즌 아직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찐 상승은 비트코인 상승,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 근데 이제 비트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비트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때, 비트코인 재미없고 알트로 눈을 돌릴 때 아마 진짜 상승이 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세카이어 캐피털 굉장히 그 유명한 VC입니다. 투자 회사인데 스트라이프의 브릿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이거든요. 이걸로 뭐 1억 달러 수익을 뭐 얻을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몸값이 많이 높아진 거죠. 자, 서클 USDC는 툰스라고 하는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툰스는 글로벌 다국적 결제 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싱가포르 기반 핀테크 회사입니다. 여기가 133개국 무려 80개 화폐를 지원합니다. 이 80개 화폐 중에 지금 뭐가 들어갔다고요? USDC가 들어간 겁니다. 툰스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알아봤더니 스위프트를 내가 대체할 것이다. 뭐 목표가 엄청나죠. 작년 11월에는 중국의 IT 대기업 텐센트, 위챗페이, 우리로 치면 카카오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런 메이저 이제 간편 결제에도 연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토큰화 되겠죠. 시간은 걸릴지언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동된다는 얘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CBDC와 크립토와 뭐 이제 또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우리의 뭐 IP 어떤 지적 재산권, NFT 모든 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와중에 USDC와 테더의 시총은 많이 커질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만 커질까요? CBDC도 많이 찍겠죠. 크립토 시청도 엄청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RWA가 다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CBDC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콩 뒤에 누가 있다고요? 중국이 있죠. CBDC 홍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노르웨이 중앙은행 내년까지 CBDC 도입 여부 결정 예정.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사를 제가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뒤에 CBDC 뒤에 누가 있습니까? BIS가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죠. 전 세계 CBDC 사실상 무제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가 국제결제은행 BIS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만다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국가 간 송금 비용 절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준수 솔루션으로 싱가폴, 호주,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중앙은행, 지금 한국이 포함되어 있죠. 자, 싱가폴 통화청은 CBDC를 비롯한 초기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다 지원하겠다. CBDC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얘기만 하니까 안 닿기 때문에 이거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내년 초에 10만 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 뭐 한다고요? CBDC 실거래 테스트합니다. 이게요. 지금 뭐 신한은행에서 이제 배달 앱 시켜가지고 뭐 음식 시키는 그 땡겨요? 뭐 전 처음 듣는 뭐 그런 어떤 앱인 것 같아요. 배달 앱을 만들어서 여기에 CBDC를 강제 결제하게끔 한번 그 테스트하는 건데 제 생각이 맞다면 분명히 이거 홍보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원금 형태로 쿠폰 형태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야 이거 써보겠죠. BIS 핵심국 중에 하나에 지금 한국이 포함이 됐거든요. 저는 이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이 지금 굉장히 BIS 열심히 이제 회의에도 참여하고요. 그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있더라고요. 나이지리아 아십니까? 이 나이라 이게 CBDC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반대해 가지고요. 정말 뭐 거의 유혈 사태 비슷하게 나서 이거 CBDC 도입을 뒤로 미루거나 지금 무산됐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입법을 할 거거든요. CBDC 반대를 위한 국민청원 이거 필요하다면 우리 다 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투명하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돈이니까 안전하다고 홍보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통제 강화, 세수 확대죠. 세수 이제는 세금 뺄 곳이 없어요. 옛날 뭐 현금으로 하면 이렇게 조용히 그 현금 서로 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통제가 강화되는 거죠. 이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내 돈 쓰는데 국가에서 뻔히 내역 다 쳐다보고 있다. 입법을 한다고 해도요. 국가의 간섭을 엄격하게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근데 입법 자체가 저는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실제로 어떤 지역 주는요. 연준도 반대하고 CBDC 반대법을 제정해서 주에서 통과를 이미 시켜버린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가치거든요. 우리도 글쎄요. 저는 이 CBDC는 큰 반대입니다. 어쨌든 CBDC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 투자자로서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내년에 상승장을 보고 있는데 그 상승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아라. 저는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GMI Liquidity Index 이게 글로벌 그 유동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화폐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이게 GMI Liquidity Index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달러로 이제 나타낸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 글로벌 유동성 지표는 2달 반 선행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요. 이제 흰색이 지금 유동성입니다. 돈 찍어낸 양과 파란색은 코인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 찍어내면 코인 오르는 거죠. 돈이 줄어들면 코인 폭락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GMI 지금 Total Liquidity Index 이제 하얀색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인데 지난 9월 달만 해도 지금 낮았는데 지금 많이 올랐죠. 이게 올 12월 심지어 이게 내년까지도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뭐 중국도 돈 찍고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계속 낮추고 캐나다도 낮추고 미국 연준도 낮추고 결국 돈 머니 프린터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따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오를 것이다. 사실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이 지금 하얀색이 이제 돈 전 세계 글로벌 M2 그러니까 화폐의 양입니다. 빨간색이 비트인데 비트가 따라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수치가 미리 돈을 찍어낸 양이 보이니까 이거 따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주황색이나 빨강색이나 둘 다 전 세계 M1, M2 그냥 화폐량을 말합니다. 2022년 무렵 거의 바닥을 찍고 지금은 다시 회복기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2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라색입니까? 파란색 선이 지금 바닥에 닿았다가 지금 위로 빼꼼 올라오고 있죠. 내년까지도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더 찍겠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윳돈. 뭐 제 동생이 급한 돈 아니라 여윳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다면 그 다음에 상패가 되지 않을 코인. 또 창업자가 갑자기 뭐 이렇게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망하지 않는 코인이라면 사실 이거를 100%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할 뿐이죠. 세 번째, 미국 대선 지나고요. 내년 어느 시점까지 저는 크립토 시장에 아주 큰 포모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어느 시점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후에 뭐 이제 스마트 머니 말고요. 그 이제 뭐 기관 투자자 좀 깨어 있는 투자자 말고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나중에 가격 오른 것을 보고 뒤늦게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작년, 재작년 부동산 특히 서울 시장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상승이 가속화된다고 해서 단기 급락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기 급락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2021년 5월달 기억하십니까? 석가탄신일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때 끝났다.
그게 거의 저도 뭐 이게 이제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2017년도 뭐 20% 30%뭐 5번, 6번, 7번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제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간다.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25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을 믿지 말고 뭘 보자? 지표들을 좀 살펴보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 말씀드렸고요. 코인베이스 앱의 글로벌 순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몇십이 몇백이면 아직 일반인들 관심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김치 프리미엄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김프가 몇 프로냐? 얼마 전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 굉장히 컸습니다. 10%, 10%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좀 그 과열된 시장이란 얘기죠. 파이사이클 톱 지표, 비트코인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인간 지표들 이런 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요. 뭐 내년에 상승장 하는데 몇 배가 되면 파시겠습니까? 이거 어렵거든요. 5배가 되면 어떤 사람은 난 10배가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실 겁니까? 혹은 매도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제 분할 매도해서 다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요, 미리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막상 닥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매도했는데 폭등을 다 또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요. 아씨, 나 한 두세 배 먹고 다 빠졌는데 5배, 10배 가는 겁니다. 그때 전체 돈을 다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이제 전체 수익의 한 10%나 20%, 그러니까 이제 돈 번 돈은 별도로 빼놓고 나머지 수익으로만 재투자를 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언제, 얼마가 되면 슬슬 팔기 시작하겠다. 기준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 아마도 그 실제 상황이 왔을 때 덜 당황하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뭐 상승장을 앞두고 아직은 뭐 긴가민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내년 뭐 어느 시점 가시기 전까지 뭐 팔기 전까지 시장을 탈출하시기 전까지는 올라도 그러려니 내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트럼프가 되나 보네. 뭐 4분기 산타랠리 뭐 오네. 뭐 기분은 좋네. 뭐 10만 달러 넘었네. 근데 이제 뭐 단기 이제 뭐 하락이 오도 조정이 와도 뭐 그냥 좀 떨어졌구나.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잘 팔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운동할 때 뭐 힘 빼고 친다 뭐 이런 생각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전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